안녕하세요. 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고민 총정리 시간 중에 보유편, 보유할 때 주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시죠. 먼저 목차부터 보면요. 부동산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 주택, 토지, 상가. 여기에 이게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모두 부동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거고 지금 보통 이제 주토상 그러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먼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제 보유 단계는 이제 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여기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내 수중에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유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원래는 보통 이제 그 고민 상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뭐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매도 상담과 같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매수편, 보유편, 매도편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 보유 단계에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뭐 다음 이제 매도편에서 볼 테지만 원래 이제 부동산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향 그래프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사실 이득입니다. 예. 갖고 있는 게 이득이라서 굳이 파는 쪽으로 상담을 잘 안 드려요, 저희는. 예,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라. 왜냐면 갖고 있는 게 돈을 만들어내는 창구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안 벌려면 부동산 관리를 잘 해서 이제 소득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는 안 파는 거라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투자를 합니다. 상담을 드릴 때도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요. 그런 이제 기본 개념부터 잡힌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주택의 특징은 이제 관리가 편하다는 거 있습니다. 관리가 편하다. 다른 뭐 토지나 뭐 상가에 비해서 관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은 이렇게 5개의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 제일 선호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사실 알려드릴 게 따로 없어요. 다 잘 아셔가지고 아파트는 굳이 뭐 안 팔아도 뭐 전세 월세 잘 놓으시면 됩니다. 예. 시세에 맞게 잘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딱히 알려드릴 건 없고 이제 문제는 이 빌라예요. 빌라가 이제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는데 어 내가 이 빌라에서 버는 돈보다 빌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소득도 예를 들면 소득이 뭐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도 이 집을 갖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관리만 잘 해주면 빌라는 충분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래된 빌라라도 뭐 내부 인테리어 좀 하고 그리고 뭐 도배나 바닥 이런 것만 조금만 바꿔줘도 전세가 잘 나가거든요. 물론 뭐 구조 자체를 이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워낙 잘 나와서 그래서 신축은 빌라의 전세값이 높습니다.
빌라의 전세 가격이 높은 이유가 사용 가치가 높아서 그래요. 예, 사용 가치라 그러죠. 사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주차도 편하죠. 뭐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축의 선호도는 더 높아요. 근데 구축은 싸게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데 주로 이제 경매 쪽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구축은 이제 구축과 신축 중에 서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빌라는. 그다음에 이제 단독 다가구. 그래서 요즘에 단독을 이제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이제 수익형을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주로 이제 다가구, 이제 이거 원룸형이죠, 원룸. 예, 원룸형 주택을 이제 그 한 뭐 열 몇 개 이렇게 돼 있는 다가구 건물이 있어요. 거의 다세대 주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이제 수익형이죠. 여기서 뭐 원룸에서 얼마씩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 갖고 계시는데 월세가 잘 나가려면 그만큼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뽑아내야 돼요. 뭐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배 깨끗이 해놓고 옵션 넣어놓고 하면은 원룸 잘 나갑니다. 예, 잘 나가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막 너무 많이 든다. 그 나오는 월세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수익률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의 장점은 이건 이제 주거용이죠.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나뉘는데 오피스의 장점은 이제 역에서 가깝답니다. 역에서 가깝다. 여기서 멀면은 오피스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피스텔 사는 이유는 이제 풀 옵션에, 왜냐면 관리비가 더 비싸거든요. 일반 다세대보다. 풀 옵션에 이제 평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은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로 들어가 살거든요. 오피스텔도 똑같이 거의 요 빌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빌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최대한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지만 요거는 단점은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오래 걸린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 사람들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그냥 10년입니다. 기본 10년. 기본 10년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6억은 그냥 형성이 돼 있어요. 6억 정도는 6억에서 7억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갖고 계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인데요. 토지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보 개발로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보는 땅값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영향이냐면, 이 개발에 대한 정보겠죠. 개발에 대한 정보. 예. 개발에 대한 정보가 바로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내가 주변에 뭐 국토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어디가 개발된다. 또 어디가, 뭐, 땅의 용도가 바뀐다. 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은 굳이 토지를 갖고 계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토지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리고 그런 정보는 거의 이제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 없는 분들은 사실 토지 투자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제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임야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서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할 정도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안 하죠. 근데 거의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뭐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이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게 토지는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뭐 아니면 뭐 1억 2억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땅값이 평당가가 뭐 5배 10배 기본적으로 그렇게 벌기 위해서 토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이는 사실 돈을 벌기 힘든 구조죠. 근데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으면 이제 개발을 본인이 해야 돼요. 이 개발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용도를 바꾼다. 뭐 예를 들면 뭐 논밭, 이거 보통 전이라 그러는데, 전이나 임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도로를 내고 이제 집을 지어서 팔든, 아니면 용도를 바꿔가지고 이 땅값을 용도를 바꿔서 땅값을 올려놓은 다음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편합니다. 주택은 그냥 내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다 되지만, 이런 토지는 정말 고급 정보고, 또 내가 또 개발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투자는 잘 추천 안 드리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상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상가도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건물 통째로. 그다음에 이제 개별 상가. 뭐 단층 1층 상가든 2층 상가든 개별적으로 이제 상가를 분양해서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사무실이죠. 그다음에 아까 주택에서 봤지만, 오피스는 원래 상업용입니다. 상업용이기 때문에 거의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월세를 받는 분들이 주로 상업용으로 내시고, 전세 내시는 분들은 거의 주거용으로 쓰세요. 그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먼저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사실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예. 기본적으로 몇십억이 있어야 돼요.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전체를 뭐 2종 근린 생활,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올리니까, 연예인들 뭐 건물사 얼마에 샀니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몇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몇십억씩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뭐 2억에서 3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상가 건물을 사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목을 또 좋은 데 찾으시는데, 목이 좋을수록 비싸다. 예, 부동산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별 상가 이것도 이제 구축하고 이제 신축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둘 다 비쌉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신축은 새로 지어서 비싸고요. 구축은 구축의 상가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통 권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쪽에 보통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이거는 상권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상가는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건물보다도 이 개별 상가가 더 사실 투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상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상권은 정말 많이 빠르게 변합니다. 오래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3대 상권이라 그래가지고, 3대 상권 이제 강남, 그다음에 뭐 홍대, 그다음에 이제 건대, 이렇게 3개로 보통 나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너무 이제 임대료가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러잖아요. 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홍대도 뭐 합정, 망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뻗어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제 이태원 뭐 경리단길도 그렇고, 가보시면 뭐 지금 요즘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었지만,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변한다. 상권이. 예, 상권이 많이 변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권 분석한다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이런 문화 심리를 잘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식당이죠. 식당을 주로 이제 상권 분석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맛집이라고 소문난 이런 음식점들은 절대 역세권이나 비싼 데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흡입력이 있어요.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목 좋은 데 없어도, 굳이 뭐 주차장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맛집이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임대료 싼 곳으로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거의 역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섭리가.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근데 오피스를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이제 싸게 분양받으면, 분양가 좀 싸게 분양받으면, 충분히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오피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 거의 없긴 한데, 거의 없긴 한데,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갖고 있으려면 이제 월세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제 월세 수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사실 주택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오피스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에 오피스텔을 거의 짓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준주거 이상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3정도 들어설 수 있어요. 3정도 들어설 수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근데 역 주변에 주로 지어서 이제 뭐 분양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가는 거의 요 두 개가 많죠. 사실 상가에 대한 고민은 뭐 건물을 살 때, 아니면 내가 개별적으로 상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는 주로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저 두 개다. 거의 뭐 오피스나 오피스텔을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주거용으로는 상담 많이 받으시는데, 월세 수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좀 적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로 이제 상가라고 하면 이제 개별 상가하고 이제 건물을 많이 물어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관리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처한 상담을 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게 고민을 듣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 관리의 중요성의 원칙은 부동산을 파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제 부동산을 임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감당이 안 되면 아니면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파셔야죠. 예, 그러면은 뭐 싸게라도 파셔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임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또 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동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유편에서 이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짧게 알아봐서 더 이게 길게 설명하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오늘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